네, 안녕하세요. CEO 특강 진행을 맡은 미스코리아 서연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님을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김정태 회장님을 만나보시죠. 1971년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하여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 하나금융그룹. 건강한 금융, 해피투게더라는 경영 슬로건 아래 건강한 기업 문화를 주도하고 정도 경영을 통한 금융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사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펼쳐가는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이웃, 동료, 세계와 나눔과 배려를 통해 하나 되자는 취지로 11월 11일을 모두 하나데이로 정하고 나눔 참여 핸드프린팅, 사랑의 김장 담그기, 가족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는 현장 경영을 몸소 실천해온 김정태 회장의 추진력이 있었다. 권위의 벽을 허물고 격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김정태 회장은 임직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열린 마음을 통해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헬퍼 리더십 철학을 가진 CEO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김정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지금부터 21세기 금융 트렌드, 건강과 행복, 스마트 금융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같았으면 소통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강의하는 주제 내용이 보통 소통입니다. 그 소통인데,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그때 여러분이 이제 또 성교한 대학경에 소자가 깨트릴 소, 트일 소입니다. 자기의 벽을 깨트리지 않아야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먼저 깨트리셔야 돼요. 그 벽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 소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던 바와 같이 들을 청자가 사람이 이 상형문자에서 밑에 줄기정이 허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귀로 듣는다. 귀로 안 들리기 때문에 신목입니다. 그죠? 10개의 눈을 들고 여러분들이 보통 전화로 통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보면서 대화를 하면 더 좋아요. 그 신목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듣고 보는데도 안 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심입니다. 들을 청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듣는 것이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갖고 제일 문제를 많이 삼나,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상대편한테 배려가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를 잘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잘하려면 남의 입장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시를 갖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사실은 상대편이 되어봐야 됩니다. 의인화만뿐만 아니라 일체화가 돼가지고 상대편이 되어봐야만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문제는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서 남의 입장이 안 되어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제가 이 특강 갖고 1시간을 충분히 때우는데 오늘 이 정도 맛배기로 보여주고, 근데 제가 준비한 거, 나 이런 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즉, 제가 대학교로 이때 강의를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가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왜냐면 살다 보면 이렇게 재미없는 것도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빨리 해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21세기 이 트렌드가 건강과 행복 스마트 금융이라는, 저는 사실은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 저는 우리 지구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스마트가 폰이 워낙 뜨다 보니까 스마트 금융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마 앞으로 한국의 금융 한류가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금융이라 하면 뭐냐 이렇게 보통 물어봐서 제가 보통 말을 하면 돈은 빌리고 빌려주는 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부채입니다. 예금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출로 빌려주는데 실제로 은행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간접금융이에요. 근데 직접금융은 증권회사와 같이 IB투자같이 자기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건데 자금의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바로 직접 투자하는 거. 이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할 적에 주식이라든지 채권 발행이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은 돈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남한테 대출을 해주고 다시 그것을 받아서 와서 손님한테 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 은행원의 사고와 금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의 사고와 보통 사람 제조업에 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사후 관리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의 돈을 예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대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익을 올려가지고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부터 리스크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2008년 리만 사태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대출을 해주면 되지 안 해줍니다. 시중은행이. 그렇게 돈을 풀 수 있는 것은 국책은행이 풀 수 있고 시중은행은 그렇게 하면 우리 고객한테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러한 사고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은 금융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거나 받아야 하시죠?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한 차이점. 오늘은 그게 주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업 간의 갈등이 많다는 것도 알게 돼요.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산업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세고가 좀 다릅니다. 건설은 한방 아닙니까? 한방.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은 뭐 한방에 흥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방에 망하죠. 그래서 건설로서 일어난 재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재미없는 걸 재밌게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만 또 우리가 이 금융을 좀 하면 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이런 변천사를 좀 아는 것이 짧게 아는 것이 좋아요. 제가 왜냐면 증권사 사용됐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위기는 항상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OECD입니다. 근데 옛날에 회색이 한국인데 한국이 훨씬 변화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한 번씩 주가가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는데 특히 한국을 보면 더 심합니다. 여기도 바텀이 두 번이 나오지만 심한 이유는 제가 볼 적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럽다는 거지.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한다. 그래서 탐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으면 부동산이 좋다면 부동산 쪽으로, 채권이 좋다면 채권 쪽, 주식이 좋다면 주식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특징이 세계적인 특징도 똑같아요. 하나가 망각입니다. 금방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또 돈 꼬라.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주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폭을 보면서 요즘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항상 바텀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이 있듯이 주가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단계도 흐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 제가 이번 상식점인데 자본주의 4.0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1.0부터 4.0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본주의는 지내왔는데 처음에는 1770년 아담 스미스로부터 미국 대공황 시대까지를 해갖고 자유방위면 고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1.0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부가 주도, 이 자유방위부로 하니까 안 되겠다. 그때 루스벨트부터 해서 카르트까지 가는 시기에서 정부의 통제가 있었는데도 일정한 통제만 가는 정부가 주도된 수령 자본주의가 2.0 시대. 이거 하고 나니까 경제가 발전이 잘 안 돼. 자유를 줘야 돼. 해가지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놔두놓자. 이 시대가 시장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3.0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시장이 이대로 가다는 위기가 온다. 위기가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개인도 자유를 주지만 규제도 좀 필요하다. 이래서 한 일이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자본주의 3.0이 실패하면서 소득 격차도 심해지고 환경 파괴 오염이 많아지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는 바람에 신자유주의 지속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새로운 것으로 가자. 그래서 규제도 하고 자유도 주면서 규제도 하는 상호 협력과 균형을 가고 여기에 따라서 자본주의 4.0 시대의 금융의 역할은 공유가치 창출과 스마트 금융에서 건강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자본주의 4.0 시대는 이 시장과 정부의 제도 규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말이 건강한 자본주의 4.0 시대 와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원히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바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새로운 지표고요. 여러분들한테 CSR, 사회적 책임 이것만 강조할 때고 지금 공유 가치 쪽 차이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선행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것은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통합을 해야 되고 이 시민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자기들이 기업 이익이 극대화 분리돼서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익 극대화 통합돼서 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재분배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즘 CSV는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유 가치로 달려야 된다는 것이 요즘 현대의 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 남들이 사회적 책임만 갖고는 이 회사가 영원히 갈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올해 만들어진 이제 가족사랑봉사단.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많은 인력들은 지금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사모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족사랑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봉사 활동이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다문화 가정 못지않게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같이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남을 포용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봉사할 때 하나의 핵심을 가르쳐드리면요. 절대로 단발적으로 가지 마라. 직원들이 가면 거기 돈 주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원이든 노인 요양원이든 같은 공동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무슨 점인가 하면 양쪽 다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놀아주는 걸 좋아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추석 때, 크리스마스 때, 구정 때만 갑니다. 걔들이 거기에 지쳐 있어요. 그리고 와서 좀 사진만 찍고 다 갑니다. 그런 행사 말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금융그룹은 전부 다 한번 행사를 하면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두 번씩 한 번씩 꼭 가게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봉사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봉사를 하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죠. 사지 멀쩡하죠. 이러면 자기한테 감사하면서 자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라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저희들 요즘은 이제 행복나눔위원회 이거서 별 쓸 필요도 없는데 거기 서민금융을 도와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청년청원하고 소비자보호, 사회공헌 업무를 추진하고요. 제가 이걸 꼭 적어놨던 이유는 보육사업인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여성 인력이 아주 우수한데도 보육을 할 데가 없어서 그만두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2년의 휴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놓고 난 뒤에 키워줄 데가 없습니다. 그 키워줄 데 없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늦게 마치는데
밤 10시까지 우리는 봐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약간 좀 비용은 비쌉니다만은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례를 헛가다가 한 번씩 써줍니다. 근데 내가 결혼할 때 주례를 쓸지 딱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하는 요구 조건이 애를 3명만 놓는다면 주례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런 문제점입니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으라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보육 사업을 해갖고 잘 키워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넣어놨고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육 사업으로서 기관으로서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하나금융그룹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뭐냐면 금융에 약간 맛배기가 있는데 해서 어떤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 앞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해야지 가면 사회가 위험해진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건강과 행복을 애들 주냐니까 우리 직원들이 건강과 행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심신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조직이 와서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갖고 남의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고객도 건강과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서 사회와 국제사회가 건강해졌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에너지 전략, 오늘 이렇게 많이 키우면 안 되고 에너지 전략과 그 다음에 세이브 더 푸드,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이 깔아요. 그 음식을 전략하면 그 남는 걸로 내 이북 보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음식을 전략하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제사회가 편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노력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건강한 금융 해피투게더예요. 제가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요. 더불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만 잘 사주고 가진 자 여러분 나중에 가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적에 우리나라 더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릴 앞으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미국 갔었어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제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태어나는데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여러 가지 되는데 금융은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없느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금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자질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안 될까? 지금 양적 평등을 다 하고 있죠. 그죠?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씁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인플레이션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 이제는 우리도 안 되겠다. 해외 점포가 나가고 지금 하나금융그룹은 24개국에 114개의 점포가 나가 있는데요. 점포가 나서 우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카나다에서는 리테일 영업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갖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한국 사람 적성에 맞는 금융이 한류가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 창조 금융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냐면 IT가 발달되어 있죠. 그죠? IT가 발달하게 전자금융 한류는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라는 말을 몇 번 쓰십니까? 무지하게 많이 쓰시죠. 지금 스마트 시대야. 이 스마트 시대가 내가 볼 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답답한 이야기야. 거의 다 보면 제가 혹가다 한 번씩 세이브 에너지 때문에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고 딱 보면 제가 사실로 키가 옛날 사람으로서는 좀 큰 편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있으면 할 수 없이 내가 꼭 보고 싶어서 아니야. 뒤에서 서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지.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보다 보면 카카오톡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신중한 일을 하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문자 보내야 하는데 제가 진짜 나쁜 이야기는 남고 보면 안 되는데 고객 정보 비밀 보호 상태고 남을 존경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별 적는 것도 없더만 오는 거는 이 히읗자 2개 오고 가는 거는 키읔자 2개야.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보면 자기도 미안한지 핸드폰 끕니다. 닫아 이제 완전히 끈 거나요. 닫으면
금방 또 켜. 내가 볼 때는 중독이야, 중독.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발전할지는 모르겠어.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요즘 우리 여러분 아시죠? 밥집에 4사람 딱 가면 밥 딱 시키고 그 다음부터 각자 앉아서 소통은 언제 해? 소통할 필요도 없지. 자기 자신과 컴퓨터하고 소통하는데 이제 스마트폰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물에도 스마트 워터, 학생부 스마트 이 무조건 갖다 붙이면 스마트야 요즘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업주 몇 번 가세요? 자, 하루에 한 번 은행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내리지. 거의 다 그래도 처음으로 손 들어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까 재미없는가 하다 바꾸니까 좀 나아졌어. 그죠? 사실 앞에 이론적인 건 재미없습니다. 그 내가 해도 재미없어요. 옛날에 어쩌다는가 하면 원래 2000년도에 은행에 한 분이 고객이 왔다면 지금은 0.13명밖에 안 옵니다. 8분의 1로 줄어서 고객 수가. 근데 점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점포는 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 비해서 인터넷 모바일이 13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창구에 고객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전문 용어를 쓰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 고객하고 접점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전화번호만 알고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전화번호만 알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앱을 깔면 그건 움직이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에서 굉장히 앞으로 금융의 여러분들의 큰 거래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것처럼 위치도 다 노출되죠. 그리고 오파, 푸시를 팍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쿠폰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오파가 되고 이제는 이용자가 또 좋으면 여러분들까지 쓸 거 아니야. 그게 자기 확산이 돼요. 자발적 확산이. 저희들 요번에 이제 우리하고 제휴를 맺은 페이팔 이것이 여러분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그죠?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뜨는데 요즘 이야기할 적에 지급 결제 수단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하나금융그룹과 그렇게 은행과의 대적을 하는 데가 제가 볼 적에는 은행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페이팔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구글, 애플, 삼성, LG, SK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전자지갑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지하게 발전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금융 한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아시고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 캐시넛도 있지만 전화번호만 알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이 섬이 많은 나라들 은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와서 자카르타에 나와서 일하는 애가 다른 섬에 있는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찾는 것이 문제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도 실행돼 P2P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고 하나은행이 지금 캐시넛도 그런 방식입니다. 캐시넛은 지금 현재로는 보안 문제,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30만 원 이상은 투입이 안 되도록 50만 원이라고 뒤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원래 50만 원까지는 30만 원만 내가 제한을 했더니 제가 통 크게 또 50만 원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담을 하는데 미리 이야기 드리면 앞으로 플라스틱 카드는 없어집니다. 이것으로 추세로 다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이 금융 한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보여드리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금방 이렇게 만드는 이 P2P 방식이라든지 캐시를 보내면 이것을 모바일 뱅킹과 M뱅킹하고 전자지갑을 갖다가 이 금융을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익이 들어오면 이걸 갖고 다시 중소 IT 기업에 또 투자를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개발을 잘하고 이것이 사회로 나오고 이것이 창조금융 동네. 왜 제가 얘기하면 돈만 대주는 게 창조가 아닙니다. 그 기술에 널리 쓰이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창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드리고 요게 재미있는 건데 요거 시간 관계상 짧겠지만 새로운 승재 의료금융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성형수술 많이 하러 옵니다. 근데 성형수술 할 적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을. 그럼 화상 상담을 해주고 결제는 하나은행이 해주겠다 하면 의료 관광 많이 들어와요. 가면 그분들 의료만 합니까?
명품도 사야지. 또 관광도 해야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의료금융 쪽에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갖고 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세계적인 결제수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을 뭐냐면 또 우리가 금융 분야의 IT를 포함해 우리가 아까 했지 돈을 대주갖고 새로운 벤처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제가 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IT 기술 기반이 좋기 때문에 이 기반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 금융 한류를 일으키는 것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통화가 국제 통화 결제 수단이 아니라서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래서 리테일을 못해서 영업을 해외에서. 그러나 우리의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리테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리테일 영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외환은행 합치하고 곧 46이나 8이 정도 됐는데 이것이 곧 30이 안에 될 것이에요. 그래서 카나다에도 지금 8개 지점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늘을 것이고. 근데 해외 점포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늘어나는지 궁금하시니까 잠깐 이야기 드리면 예전에는 한국 교민들을 많이 상대했죠. 그죠? 이제는 그렇게 장사 안 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지구 많죠. 중국 지구 많죠. 베트남 지구는 있죠.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권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한국 교포도 포함하고 거기다가 현지인들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IT 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리테일에서 성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IT 기술이 좋아야만이 CSS,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 CSS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IT 기술 기반의 금융 한류 쪽으로 간다면 성산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은행이 이 많은 지점을 갖고 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영업점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앉아서 우울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애들이 오면 다치지 않게 카페 분위기하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항상 좀 더 낭만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요즘 하지만 외환은행 큐플렉션 지점이라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전자기기 점포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해외를 개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는 인력이 점점 축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해외로 점점 나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남는 인력을 해외로 점점 나가는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왜냐하면 전부 이 기계화가 되고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영업적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영업 개척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이제 인력도 좀 풍부하다. 인력 풀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이걸 갖다 그냥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네트워크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금융과 통신이 결합하고요. 여기다가 유통도 같이 결합합니다. 네트워크가 많은 점포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제가 하나 SK카드를 만들어 놓고 하나 SK카드는 지금 모바일 카드 시장에 지금 제일 많은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모바일 카드가 제일 좋은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쇼핑몰 아까 얘기했죠. 쇼핑몰 들어갈 때 결제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비밀번호를 한 번만 쓰면 돼요. 다른 카드보다 편리한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이 카드는 다 바뀝니다. 있다 하더라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전자지갑으로 전부 다 오픈이 해갖고 다 들어옵니다. 우리 전자지갑에는 삼성 거, 현대 거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경쟁이 실수가 되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고요. 지금부터 정말 진정한 토크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제가 일부러 빨리 해드린 거는 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생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라는 걸 중요시하셨고 배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본심이라는 게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계속 번져가지고 결국은 보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을 타인을 대려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좀 원활히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예, 아까 거기서 이야기 제가 얘기한 이 소통이 되려면 자기를 깨트려버려야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마음, 이 사람한테 아닌데 가식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미있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좋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제가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남을 볼 적에 단점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남이 잘한 점이 무엇인가 해서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보면서 자기 그 친구가 좋아서 나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갈등 구조가 깨지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적에 남의 나쁜 점을 보는 버릇보다는 장점, 좋은 점을 보고 항상 좋은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까 정급지는 이야기 했듯이.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원들 있잖아. 우리 여직원들 보면 여직원들이 머리를 새로 하고 왔어. 그러면 여직원들이 주말에 머리를 새로 와서 자기 긴장돼 원래 출근을 딱 했는데 보통 경상도 남자 손 들어봐. 경상도 남자. 얘들은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딱 하면 뭐냐. 야, 호박에 죽은다 수박 되나.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특히 그 여자는 다 옆에 있다가 얼마 주고 했니? 해갖고 내가 몇만 원이면 한 5만 원, 7만 원 이러면 야, 그 다른 데가 3만 원이면 안 돼. 네가 4만 원 돌려줄 거야?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그래. 정말 얘한테 저는 여자가 딱 변하기만 하면 딱 가서 하는데 야, 이건 너무 니를 위해서 만든 머리가 너무 잘했어. 말은 공짜잖아. 그러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 여자들은 두근두근 하잖아. 그죠? 원래 머리 잘랐는데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런데 그럴 바에 아예 몰라주는 놈이 훨씬 나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가 크술지게 저는 원래 하나그룹이 멤버가 아닙니다. 저는 입행을 서울은행으로 해가지고 신한은행 갔다가 하나그룹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고 다시 왔는데요. 여기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배경은 남의 좋은 점만 바라보고 자랐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쁜 이야기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야지 남과의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남을 욕을 해야 돼. 비방을 해야 돼. 그러면 적이 더 많이 생겨요. 쟤 보십시오. 서울경제 사장이 또 와 있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기사가 잘 안 뜨잖아. 남을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본인부터 먼저 마음의 평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갈등은 없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네, 다음 질문자 손들어 주십시오. 스마트 카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사기가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아까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카드는 없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자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지갑을 멋으로 들고 다니는 용어로 하는 게 더 많은데 안 그러면은 스마트 카드를 하면은 점점 머니 클릭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정말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패션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 지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좋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이 많고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크게 못 늘리고 이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의지가 좁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완벽해질 적에 아니면 한 번에 이거 인정분을 더 잡아 넣는 방법을 써서라도 해나갈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을 적게 시작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안이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지금 어린 사람들 쪽에 나오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검증 단계에 있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단순하게 송금해가지고 받아 쓰는 쪽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건 사고 할 적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걸 막기 위해서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플라스틱 카드 없애는 제가 없애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행태가 땜에 따라서 앞으로 이 플라스틱 카드 계속 갑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카드는 발급하는데 돈도 더 들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뭐냐면 모바일 카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앱 방식과 유심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심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앱과 하는데 지금은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원래 유심칩으로 갔어요. SK카드가. 가다가 같이 두 개를 다 가라. 어느 게 날 이길지 모른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추세가 나중에 가면 모바일 카드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탁 없어지고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만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면서 아날로그 시대가 좋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그리고 지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갑 있잖아요. 핸드백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제가 여자들이 왜 핸드백을 그렇게 비싼 걸 자꾸 사려 할까요? 결혼할 때는 무조건 샤넬백. 좀 문제는 있지만 뭐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사실 알아본 바에는 지갑이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쓰는 데 중에서 효용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지갑을 해요. 남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들이 지갑을 좀 좋은 거 산다 할 때 구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옷을 한번 사면 같은 거 입으면 이상하다고 잘 안 입죠. 그죠? 학생 때는 입어도 되고 나중에 나가시면. 그러나 핸드백은 같은 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 측면에서는 핸드백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 지갑도 그 안에 넣어 다니시잖아요. 그죠? 계속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꼭 그 카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갑이 없어진지 않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돼요. 여자들의 심리를 알고 이래야지. 왜냐면 제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진짜 남자들을 위해서 나 결혼식장에서 꼭 마지막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그냥 여자 말이 법이요. 진리다고 살는데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 이 멘트 좋은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내가. 또 다음 이야기.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아니 더 해야 돼. 지금 아까 강의가 재미가 없어갖고 지금 재미있게 좀 나도 해야 돼. 비행기 시간 늦췄어요 벌써. 내 앞에 강의가 이걸로도 떼어야지 내가 선배인데.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 아까 계획을 하실 때 2006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이 트렌드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트렌드를 이미 다 파악을 하시고 그걸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거를 먼저 겪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CEO적인 역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인재상도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나중에 많이 나갈 거라고 하는데 그 인재상 자체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많이 보실 건지. 예, 저기 앞으로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저기 우리 박인규 부장하고 한준성 본부에 저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저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트렌드라는 것은 미래학자가 하는 책 그런 데 대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직원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하라 할 수 있는 저는 원래 은행에 들어와서 IT 직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년 동안 한 것이 나에 도움이 되고 또 사실은 이렇게 간 배경은 환경이 어려울 때록 저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오프라인에서는 이길 수 없어서 온라인 측면에서 이기자 해가지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렇게 필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위로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위에 가서 많은 사람 CEO들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은 독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문제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저희 취업을 준비를 하는. 인재상 해외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어떨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펙도 중요한 스펙보다도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창의력과 그죠? 직원들 원만한 인간관계 두 개를 같이 가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쪽 인문학 계통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이 있다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창의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산적 창의력과 수렴적 창의력이 있어요. 발산적 창의력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수렴적 창의력은 남이 한 것을 카피할 때 하나만 더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창의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전부 다 발산적 창의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 것은 모방도 창의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렴적 창의력이죠. 창의력은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려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원만한 인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남과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더불어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인성과 자기의 실력을 같이 경비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뭘 또 느껴야 되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배운 거는 배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 몇십 년 동안 더 근무하실 거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질 적에 주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일에 대해서 베스트를 다하고 그 업의 본질을 파악을 해갖고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험으로 쌓이고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 갖고는요, 사회에 와서 붙으면 힘듭니다. 와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고 가는데 내가 나중에 가서 잘 되면 잘할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자기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뒤에 시간이 훨씬 낫잖아, 그죠? 나는 이거 앞에 건 연습이고 지금 계속 진짜 하는 거야. 그 연기했어 벌써. 자, 지금 왜냐면 내가 성대 와서 강의해 주는 양만 팔고 가서 되겠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가야지. 자, 또. 네, 다음 질문자 손들어 주십시오. 혹시 조직 차원에서 말고 회장님 본인이 갖고 계시는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조직원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건강과 행복입니다. 제 자신의 심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그리고 기간제 좀 나는데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했던 거니까 이야기하면 색소폰도 불고 집에서 방음 시설 해놓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5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일 3성을 하라는 이야기라 5분 명상, 10분 독서 이 이야기를 중요한 이 경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명상을 하고 독서를 하고 심신을 달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거죠.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것 자체하고 내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서 직위가 높기 때문에 성공했다는데 이 직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개념은 남들이 이야기하면 지위를 쫓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을 치야되고 자기 혼자 올라와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 자리가 어떻게 왔느냐면 내가 금융업이라는 업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아까 리스크 관리, 금융업은 정직해야 된다. 이런 업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즐기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즐기랍니다. 즐기라. 지호락 중에서 우리가 락이 제일 중요하다는 논어에 나오더만 그렇듯이 이게 정말로 자기가 해서 이렇게 지겨왔는데 그럼 이것이 성공이냐? 그럼 싸움을 안 해 편하냐? 남들 지기라냐? 그렇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업의 본질을 알고 즐기면서 오다 보면 여러분들 앞 걱정하지 마. 지기는 와집니다. 지기는 내 경험에 하면.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세요. 성공이라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기는 중요한 건 나이가 들고 점점 갈수록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 유명한 JT교, 하나금융그룹의 JT교 교주 아니야, 교주. 그러니까 뭐 맨날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지, 뭐 이것도 한번 해야지, 돌려야 되지. 그래서 이래가 젠틀맨도 추주지, 이것도 해야 되지. 즐겨. 제가 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다, 여기 춤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즐기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와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서, 정말 여러분 모두를 바쳤는데, 그것이 안 주어지면 잘못된 겁니다. 다 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적에, 사회 선배들이, 어떻게 돼, 그게 아니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시죠, 그죠? 사회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훌륭한지 안 하는지는 주변의 동료들도 다 압니다, 벌써. 후배도 알아요. 선배도 알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고객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여러분 알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적이 없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공의 개념이 잘 하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네, 오늘 김정태 회장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